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 1주차 했던 내용이 챕터 1이었는데요. 이제 5차원 이상에서의 H 코볼리즘 정리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연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도 좀 지나고 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리뷰를 좀 잠깐 하고 이제 챕터 2로 넘어갈까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 것처럼 제가 이제 종이에다가 노트 쓰기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자료가 약간 좀 보기 불편하실 것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볼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 어떤 두 개의 매니폴드가 있을 때, 같은 차원의 어떤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두 매니폴드를 이어주는 이제 그런 매니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이 있고 뭐 N이 있을 때 그 둘 사이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뭐 그런 이제 매니폴드를 우리가 코볼리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코볼리즘이 있으면은 그 둘이가 서로 코볼던트하다라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H 코볼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H가 호모토피 이퀴밸런스의 줄임말이더라고요. 호모토피 이퀴밸런스의 그 H를 따가지고 H 코볼리즘이라고 하고, H 코볼리즘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코볼리즘인데 이제 호모토픽하게 이제 M 곱하기 0,1처럼 생긴 그런 이제 코볼리즘, 트리비얼 코볼리즘과 같은 거를 이제 H 코볼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 코볼리즘 시오럼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H 코볼던트가 이제 디피오모피즘을 임플라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과 N이 이제 컴팩트하고 심플리 커넥티드 오리엔티드 M 매니폴드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둘이가 어떤 H 코볼던트인데 그 코볼리즘이 심플리 커넥티드인 어떤 매니폴드로 코볼리즘이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디멘션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5 이상의 디멘션이죠.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사실 이 이제 H 코볼리즘은 실제로 그냥 M 곱하기 0,1과 같은 거고, 따라서 이 M과 N이 디피오몰픽하다. 그런 정리가 이제 H 코볼리즘 정리였고요. 그 정리의 증명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요. 뭐 이런 몰스 펑션 그래서 사실 H 코볼리즘 시오럼의 증명은 H 코볼리즘 시오럼의 증명은 이제 진짜 그 증명의 아이디어를 진짜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한 줄이라기보다 한 두 줄 정도로 요약하면은 어떤 코볼리즘이 주어졌을 때 W라는 코볼리즘이 이제 M과 N 사이에 이제 아니요 M과 N 사이에 어떤 코볼리즘이 주어졌을 때 그 코볼리즘을 우리가 어떤 이게 여러 개의 핸들로 이렇게 디컴포즈 할 수 있다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몰스 펑션을 정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H 코볼리즘은 이런 몰스 펑션의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핸들을 이제 어태칭한 형태로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핸들들이 다 캔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핸들이 이제 서로 상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H 코볼리즘 시오럼의 증명의 가장 증명을 한 두 줄 정도로 요약하면, H 코볼리즘은 이 둘 사이에 H 코볼리즘이 있으면 그 코볼리즘을 여러 개의 핸들의 어떤 그 핸들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데, 그 핸들들이 다시 서로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핸들이 다 서로 상쇄가 되면서 남은 거는 이 밑에 이 판때기만 남는다는 거죠. 이 밑에 제일 아래 단계만 사실 남고 나머지 위에 거는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실제로 이 코볼리즘이 실제로는 그냥 M 곱하기 0,1이 되더라. 그래서
이 H 코볼리즘 시오름의 증명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 핸들을 상쇄시키는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핸들이 이제 캔슬레이션이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H 코볼리즘 시오름의 증명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핸들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핸들을 상쇄시킬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 휘트니 뭐 트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아무튼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그 지진 1주차에 이제 해주셨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핸들 디컴포지션이죠. 코볼리즘을 W라고 하면은 코볼리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무스 매니폴드니까 우리가 어떤 몰스 펑션을 하나를 테이크할 수가 있고, 몰스 펑션을, 그리고 몰스 펑션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해시안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한 것들이 있는데,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근데 이제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몰스 펑션은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날 때 함수값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날 때 그 단면이 그 레벨 셋이라고 하나요? 그 단면이 이제 그 K 핸들을 붙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인덱스 K인,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인덱스가 K인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갈 때 K 핸들을 어태칭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같은 이제 그런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걔가 핵심적인 이제 그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몰스 펑션의 가장 아랫 단계부터 제일 마지막 윗단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레벨 셋이 결국에는 이제 원 핸들 붙이고 투 핸들 붙이고 뭐 쓰리 핸들 붙이고 마지막으로 M 핸들까지 다 붙여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녀석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제 N이겠죠. N까지 이렇게 매니프를 쌓아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H 코볼리즘 시오럼은 이제 이러한 H 코볼리즘이 있으면 M과 N이 서로 디스호모픽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은 이 핸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애들이 죄다 이제 캔슬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뭐 밑에 내용들은 뭐 이건 이런 게 있고 뭐 핸들 무브, 그래서 핸들을 이제 실제로 캔슬을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핸들을 캔슬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핸들 슬라이딩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근데 이제 핸들 캔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핸들 캔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핸들을 어떻게 캔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핸들이 뭐 항상 캔슬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핸들을 우리가 실제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조건이 이제 그 저는 뭐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 저도 뭐 그 조금 이제 감각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 텍스트를 제가 엄밀하게 뭐 테크니컬하게 막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돼가지고 저는 거의 직관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핸들이 실제로 캔슬이 되려면 그래서 뭐 K라고 하는 건 K 핸들이고 K-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K-1 핸들인데 그 두 개의 핸들이 서로 상쇄되기 위한 그 하나의 어떤 충분 조건이 뭐냐면 언제가 언제 언제 두 개의 핸들이 캔슬될 수 있느냐, 언제 이 두 개의 핸들을 서로 상쇄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잠시만요. 언제 두 개의 핸들이 캔슬될 수 있느냐 하면은 엘지브라익 인터섹션 넘버가 이제 지오메트릭 인터섹션으로 리얼라이즈드 될 수 있을 때 리얼라이즈드가 될 때 이제
캔슬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밑에 그림도 아마 있을 건데요. 이걸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이거 아마 이제 이것도 스콜판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핸들이 있고 또 하나의 핸들이 이렇게 있을 때 물론 이제 뭐 하나는 벨트 스피어고 나머지 하나는 뭐 어태칭 스피어고 뭐 그런 형태겠죠. 아무튼 그런 벨트 스피어하고 어태칭 스피어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파란색 그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부호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지금 이 파란색 그림의 상황에서는 인터섹션 넘버가 1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인터섹션 넘버가 1인데 대수적인 인터섹션 넘버는 현재 1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핸들이 실제로 상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수적인 인터섹션 넘버 1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 대수적인 인터섹션 넘버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인터섹션 넘버가 1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야 이 두 개의 핸들이 캔슬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원래는 대수적인 거잖아요. 대수적인 그건데 이거를 이제 실제 기하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되는 상황이죠. 구현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아마 이 스콜판 책에 있는 그림인데 이 다음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 이제 이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거죠. 여기선 지금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실제로 이제 기하학적으로 인터섹션이 하나만 남게끔 이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여기선 대수적인 의미의 그런 숫자인데 이 실제로 기하학적으로도 하나의 인터섹션만 가지도록 이렇게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핸들이 캔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 그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양쪽으로 뭔가 잡아당기면 이렇게 쓱 하고 풀릴 것 같은데 실제로 상황이 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좀 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인 인터섹션 포인트를 제거하는 요 과정 그 과정에서 쓰이는 테크닉이 이제 휘트니 무빙인 거죠. 휘트니 트릭 휘트니 무브 또는 휘트니 트릭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인터섹션 포인트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트릭이 이제 휘트니 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이 디스크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디스크를 집어넣어서 이 인터섹션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디스크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저도 정확한 메커니즘은 저 잘 모릅니다만 디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슬쩍 디스크를 따라서 슬쩍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될지 뭐 밀어가지고 얘가 제거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스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이 디스크가 그냥 디스크면 안 되고 인베디드 디스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하나의 서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플리 커넥티드를 가정하게 되면 서클은 이머스드 디스크를 원래는 이제 바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너무 이제 판서가 너무 난잡해져 버렸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매니폴드를 W라고 할까요? 매니폴드를 M을 제가 아무튼 그냥 매니폴드를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 서클은 바운더리 서클은 원래는 이머스드 디스크를 바운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머스드 디스크는 셀프 인터섹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휘트니 무빙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조건인 이제 정말 중요한 그 조건이죠. 이제 m이 디멘션이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조건에 의해서 이머스드 디스크를 인베디드 디스크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스드 디스크를 이제 약간의 작은 펄튜베이션을 해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줘가지고 거의 유사한 단계에서 인베디드 디스크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휘트니 트릭이라고 불리는 그 스킬을 써서 이제 이 인터섹션 포인트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인터섹션 포인트가 제거되면서 이 대수적인 숫자가 기하학적으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핸들이 캔슬이 되더라. 뭐 그래서 핸들 캔슬레이션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돼 가지고 위에서 봤던 그림인데,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여기 있는 모든 핸들 다 캔슬할 수 있는 거죠. 핸들 싹 다 캔슬 돼버리고 정작 남아 있는 건, 그럼 핸들이 전부 다 이제 상쇄돼 버리면은 결국 남아 있는 애는 밑에 있는 이것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코볼리즘이 H 코볼리즘 W를 열심히 핸들 디컴포지션 했는데, 핸들 디컴포지션 열심히 하고 나니까 정작 핸들은 싹 다 캔슬이 돼버려가지고 남아 있는 친구는 밑에 이 녀석이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증명 과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H 코볼리즘 시오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인터섹션 포인트를 제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터섹션 포인트를, 서로 부호가 반대인 그런 인터섹션 포인트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디스크를 잘 인베딩 시키는 거다. 즉 디스크를 인베딩을 잘 시켜야지 우리가 이 인터섹션 포인트를 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디스크 인베딩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4차원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5차원 이상에는 이게 잘 된다는 거죠, 디스크 인베딩이. 그래서 제가 뭐 요약 그 증명 과정을 또 이렇게 대충 요약을 했는데, 뭐 이거는 테크니컬한 건 다 저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 그림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열심히 그렸는데 바로 밑에 있었네요.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섹션 넘버가 3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수적인 거고요. 대수적인 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 개잖아요, 한 개. 기하학적인 거죠. 기하적인 거. 그래서 대수적인 이 인터섹션 넘버를 기하학적인 인터섹션 넘버로 구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핸들이 서로 캔슬되는 거죠. 핸들이 캔슬이 된다. 그래서 이 대수적인 수를 기하학적 수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디스크 인베딩인 거죠.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에 지금 인터섹션 포인트 2개가 있잖아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그럼 요 사이에다가 디스크를 끼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디스크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인베디드 디스크가 돼야 되는데, 이 인베디드 디스크가 되는 것이 이제 5차원 이상이기 때문에, 5차원 이상에서는 인베딩들의 집합이 덴스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죄다 캔슬되면은 이제 스콜판 책에 있는 판서를 제가 지금 제 노트에 적어놓은 이 판서들은 거의 대부분 한 99% 스콜판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문자 그대로 그냥 요약을 한 거여가지고요. 스콜판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한 압축된 느낌인데, 핸들리스 디컴포지션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웃겼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 증명의 시작 부분에 했던 게 결국 핸들 디컴포지션 제일 먼저 찾았잖아요. 근데 핸들 디컴포지션 정작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저희한테 남은 거는 이제 핸들리스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핸들을 열심히 붙여놓고 정작 그 핸들을 전부 없애버린 거죠. 핸들 다 없애버리니까 남은 거는 이제 밑에만 남게 되고, 따라서 M과 N이 뒷심을 뒷하다가 이제 결론이 냈었어요.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휘트니 트릭의 좀 디테일한 설명이 있는 파트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인터섹션 포인트가 있을 때 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두 개의 인터섹션 포인트를 연결하는 두 개의 인터섹션 포인트를 연결하는 하나의 선이 있고 이 Q를 따라 하나의 선이 있고 또 P를 따라서 하나의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P를 따라서 하나의 선이 있고 Q를 따라서 하나의 선이 있어서 그럼 그 두 개의 선은 이제 서클을 만들겠죠. 서클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를 가정하게 되면 이 서클은 이머스드 디스크를 반드시 이머스드 디스크를 바운드하게 되죠. 너무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머스드 디스크. 근데 이거를 이제 인베디드 디스크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고 그 인베디드 디스크를 우리가 휘트니 디스크라고 부르고요. 한 번 이제 인베디드 디스크를 성공시키면은 그 디스크 따라서 이렇게 슬쩍 당겨가지고 이렇게 인터섹션 포인트가 말끔하게 싹 제거돼 버리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뭐 휘트니 인베딩이다 뭐다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휘트니 디스크 어쩌고 하는 거는 이제 전부 다 5차원 이상일 때만 가능한 얘기였고요. 그럼 4차원일 때는 왜 휘트니 디스크가 안 되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Why the proof of the H-convergence theorem fails for dimension 4라는 게 있는데 결론부터 뭐 당연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정답은 사실 그 이유는 사실 뻔한데 왜냐면 한마디로 이 휘트니 트릭이 디멘션 4에서는 제대로 구현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이머스드 디스크를 인베디드 디스크로 만드는 것이 4차원에서는 불가능하고 그 이유는 뭐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는데 인베딩을 모아놓은 집합이 덴스하지가 않아가지고 덴스하지 않다고 합니다. 덴스하지 않기 때문에 이머스드 디스크를 인베디드 디스크로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스콜판 책에 발레가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콜크 트위스트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뭐 트리비얼한 발레는 전혀 아니고 예. 아무튼 찾으시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원의 경우에는 인베디드 디스크를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 1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챕터 2 이제 토폴로지컬 포 매니폴드 앤드 H 코볼리즘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챕터 2에서는 그럼 챕터 1에서는 하이 디멘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럼 챕터 2에서 챕터 1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은 휘트니 디스크가 5차원 이상에서는 잘 안 되더라는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5차원 이상에서 잘 되고 4차원에서 잘 안 되더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 수학자들은 역시 그럼 4차원에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까를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4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게 이제 챕터 2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토폴로지컬 포 매니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건 아니지만 스무스 포 매니폴드는 여전히 방법이 없는 걸로 발레가 아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토폴로지컬한 경우에는 또 가능하더라.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법이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straightforward attempt to use the high dimensional proof of the H convergence theorem in the case of manifold of dimension 4 phase. 그러니까 5차원 이상의 경우에 사용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4차원에 써먹으려고 하면 실패하더라. 왜 실패하냐? The failure is owing to the difficulty of embedding two disks in four manifold. 그러니까 디스크를 인베딩 하는 게 안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카슨 핸들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카슨 핸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좀 약간 빌드업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테크닉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 정확한 이해는 아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직관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테크니컬하게 엄밀하게는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거를 저는 거의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어, 자 그러면 H 코볼리즘 프로그램을 우리가 챕터 1에서 했던 H 코볼리즘 프로그램을 이제 M과 N이 4차원인 경우에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죠.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시도를 해보면 W는 5차원 코볼리즘 between M and N이고 모두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챕터 1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일단 핸들 디컴포지션을 찾는 거죠. 핸들 디컴포지션 찾았고 근데 뭐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잘 하면은 2 핸들과 3 핸들만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2 핸들과 3 핸들만 남기고 그 둘 사이에 이런 바운더리 오퍼레이션 관계가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핸들과 3 핸들만 남기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M에서 N까지 2 핸들만 있고 위에 3 핸들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요. 2분의 1이라는 값을 그냥 이 둘 사이에 있는 어떤 레벨 셋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쵸?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H 코볼즘 시어럼에서 제일 중요한 테크닉은 핸들을 캔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 핸들과 2 핸들을 서로 상쇄시켜 버리고 싶은 거고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터섹션 넘버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는데 we now need to realize the algebraic intersection number of the attaching to sphere, belt to sphere를 geometric intersection 그러니까 attaching to sphere와 belt to sphere 사이에 대수적인 인터섹션 넘버를 기하학적인 인터섹션으로 리얼라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피트니를 한번 해보면 Let us try to do the 피트니 한번 피트니를 시도해 봅시다. T랑 Q를 이제 attaching to sphere, belt to sphere로 이제 각각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길을 하나 만들고 Q를 따라서 길을 하나 만들고 또 P를 따라서 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서클이고 우리가 심플리 커넥티드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어떤 이머스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머스드 디스크가. 근데 요건 이제 이머스드라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인베디드 디스크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적혀 있지만 modifying D to an embedded disk is no longer guaranteed by a simple dimension count.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디멘션만 가지고서 이 D를 이제 인베디드 디스크로 모디파이 할 수 없더라.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we can safely assume that D fails to be embedded only owing to transverse double point singularity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immersed 디스크인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D가 지금 immersed니까 그러니까 인베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 안 되는가? 인베딩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인베딩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정해도 되냐면 그 이유가 단지 트랜스버스한 더블 포인트 싱귤러리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원래 디스크는 2차원 오브젝트지만 우리가 좀 더 그림을 그냥 1차원처럼 그리면 이런 애들 때문이란 거죠. 한마디로 이머스드 디스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인베디드 디스크가 되지는 않는데 인베디드 디스크가 왜 안 되는가? 인베디드 디스크가 왜 안 되는가? 그냥 이런 녀석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블 포인트 싱귤러리티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과 인터섹트하는 이런 포인트 때문에 안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베디드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럼 핵심적인 이제 핵심적인 과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애들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친구들을 없애려고 한번 해보죠. 클린업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랄까요, 뭐 그냥 뭐 P와 Q의 튜블러 네이버후드를 적당히 제거해가지고 이 좀 상황이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ink of D as immersed in the resulting form manifold with boundary. 바운더리 D는 이제 M의 바운더리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바운더리 D는 바운더리 M에 이제 들어 있고, 뭐 그냥 상황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 파트는 뭐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 3번 요것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이것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우리가 immersed 디스크의 이 이 셀프 인터섹션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는 이 디스크를 어떤 그냥 we will just think about a disk D immersed in some random simply connected flow manifold with boundary such that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디스크를 어떤 임의의 simply connected flow manifold 안에 immersed 된 그냥 디스크를 생각을 하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P와 Q를 너무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P와 Q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좀 더 제네럴하게 그냥 어떤 디스크가 simply connected flow manifold 안에 그냥 immerse 돼 있는 그런 좀 더 단순한 케이스를 생각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immersion of D fails from being on embedding. 그러니까 immersion이 embedding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더블 포인트 때문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스콜판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these double point are the enemy라고 돼 있죠. 스콜판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더블 포인트가 우리의 그런 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 나쁜 친구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더블 포인트를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트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블 포인트를 제거하기 위한 이제 셀프 인터섹션이라고 할까요? 셀프 인터섹션을, 글씨체가 안 좋은 건 죄송합니다. 셀프 인터섹션을 제거하기 위한 테크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는 creating self intersection. 셀프 인터섹션을 제거해야 되는데 새롭게 만들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또 휘트니 트릭을 쓰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for any surface as immersed in a flow manifold, we can create more self intersections.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flow manifold 안에 어떤 immersed 되어 있는 어떤 임의의 surface가 있을 때 우리는 셀프 인터섹션을 추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일종의 이건 스콜판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그림을 완벽히 이해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건 일종의 약간 뭐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뭐 시간의 흐름 정도로, 약간 t가 시간이라고 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포 매니폴드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 디스크를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인터섹션 포인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위에도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셀프 인터섹션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게 첫 번째 트릭이고요. 자, 두 번째 트릭은 위에 거랑 반대로 eliminating self intersection. 사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죠. 두 번째 eliminating self intersections. 이게 정말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S를 immersed surface라고 하고요. form manifold 안에 들어있는 immersed surface라고 하고 S가 어떤 self intersection 포인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셀프 인터섹션을 제거하냐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1단계는 첫 번째는 choose a loop in S based at the double point. 그러니까 이 더블 포인트를 베이스로 갖는 루프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근데 이 루프가 이제 한쪽으로 출발해서 반대쪽으로 돌아오고 루프를 택하면 우리가 이 루프가 어떤 이제 인베디드 디스크를 바운드 한다고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인베디드 디스크를 반드시 바운드 할 필요가 없지만 뭐 운 좋게 운이 좀 좋아가지고 어떤 인베디드 디스크가 딱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위에서 쳐다보면 밑에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왼쪽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얘가 지금 주어진 셀프 인터섹션이고 셀프 인터섹션을 따라서 어떤 이렇게 루프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인베디드 디스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했던 이 있잖아요. creating self intersection. 셀프 인터섹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 짓을 하냐면 이 디스크 여기서 이제 이 루프를 비틀어 가지고 새로운 셀프 인터섹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호는 반대로 해서 이게 부호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위스트하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좀 뭐랄까 새로운 인터섹션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인베디드라는 게 역시 중요하겠죠. 인베디드 디스크를 사이에 두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디스크를 가운데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바로 휘트니 무브 때려가지고 싹 깔끔하게 제거가 된다. 이 휘트니 무브를 해가지고 이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가 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제거하고자 했던 기존의 셀프 인터섹션 포인트도 함께 제거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릭은 사실 1번과 2번으로 제가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밑에 걸 2번이라고 이렇게 번호를 붙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1번과 2번이 그냥 통째로 합쳐져 가지고 그냥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셀프 인터섹션이 있으면 그 셀프 인터섹션을 따라서 루프를 만들고 근데 그 루프가 운 좋게 인베디드 디스크를 바운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새로운 셀프 인터섹션을 그냥 어거지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휘트니 무빙을 써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없애버리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그런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테크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핑거 무브라는 게 있는데요. 핑거 무브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인터섹션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왜 하느냐 핑거 무브를 왜 하느냐 이거는 사실 펀더멘탈 그룹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펀더멘탈 그룹은 여기서는 컴플리먼트의 펀더멘탈 그룹이죠. 그러니까 D가 디스크라고 했을 때 그 M-D 컴플리먼트의 펀더멘탈 그룹을 리듀스 좀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계속해서 가정을 했었지만 저희가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심플리 커넥티드 늘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야지 디스크를 바운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심플리 커넥티드는 펀더멘탈 그룹이 아예 그냥 트리비얼 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매니폴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펀더멘탈 그룹이 트리비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핑거 무브라는 그런 무빙을 통해서 이 테크닉을 통해서 펀더멘탈 그룹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거 무브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림이 있는데 S를 immersed surface라고 하고 알파를 이 S 밖에 있는 어떤 루프라고 하고 베타를 S를 감싸고 도는 어떤 루프라고 했을 때 이 그림 밑에 있는 그림처럼 S가 직선이고요. 직선이 S고 알파가 밖에 있는 어떤 루프고 베타가 S를 감싸고 도는 어떤 또 다른 루프라고 했을 때 핑거 무브를 하게 되면 A finger move results in killing the commutator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커뮤테이터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핑거 무브를 한번 하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생긴 커뮤테이터를 이제 그 펀더멘탈 그룹 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커뮤테이터를 날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 그룹이 좀 더
펀더멘털 그룹이 좀 더 단순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핑거 무브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정말로 약간 핑거 무브라는 그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죠. 이게 진짜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요게 0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과정에서 얘가 어떻게 0으로 가는지는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 밑에 있는 이 커뮤테이터가 0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펀더멘탈 그룹이 좀 줄어든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테크닉들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다기보다 한 가지 그냥 뭐 리마크가 있는데 핑거 무브는 펀더멘탈 그룹을 리듀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쓰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핑거 무브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핑거 무브를 하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터섹션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인터섹션 포인트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핑거 무브를 하게 되면은 펀더멘탈 그룹은 감소하고요. 펀더멘탈 그룹은 감소하는데 인터섹션 포인트는 증가해버려가지고 약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점이고 이거는 이제 좋은 점이고 이거는 단점이겠죠. 약간 이런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 얻은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대신 이제 원치 않는 것도 얻게 되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핑거 무브랑 그 셀프 인터섹션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카슨 핸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빌드업을 쌓은 거기 때문에 자 D를 immersed disk inside a simply connected 4manifold such that boundary D가 boundary M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다시피 D has singularities as transverse double point. transverse double point만 갖는다. 그러니까 얘가 임베딩은 안 되는데 이 transverse double point 때문에 안 된다. 이것만 제거하면 된다. 그런 가정을 했고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we want to make D into a Whitney disk. 결국 얘를 Whitney 디스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mersed 디스크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스코프한 책에 있는 그림을 따라 그린 건데 이 곡선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원래 2디멘션인데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1차원처럼 표현해가지고 immersed 디스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 보시겠지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그 셀프 인터섹션이 있죠. 자 이제 카슨 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베디드 디스크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M-D의 펀더멘탈 그룹이 퍼펙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 보통의 경우에 어지간해서는 이 처음부터 펀더멘탈 그룹이 퍼펙트 그룹으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퍼펙트 그룹이라는 거는 사실 이 그룹 자체가 그냥 커뮤테이터 서브 그룹과 일치하는 거니까 엘리먼트가 그냥 커뮤테이터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핑거 무브를 써가지고 펀더멘탈 그룹을 아예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겠죠. 모든 엘리먼트가 다 커뮤테이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핑거 무브는 커뮤테이터를 날려버리는 친구니까 핑거 무브를 적당하게 많이 써가지고 그냥 펀더멘탈 그룹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M-D가 이제 우리는 심플리 커넥티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각각의 인터섹션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루프를 선택하겠습니다. 각각의 인터섹션 포인트가 있죠. 지금 위에 그림 보시면은 이 1번, 2번, 3번 각각의 인터섹션 포인트가 있는데 각각의 인터섹션 포인트에 대해서 루프를 하나씩 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프가 바운디드 우리가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루프는 이머스드 디스크를 바운드 해야 됩니다. 각각의 루프가 각각의 세 개의 루프가 다 이머스드 디스크를 바운드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인베디드 디스크가 되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디스크가 이머스드 디스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카슨 핸들의 그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 이머스드 디스크가 지금 바운드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이머스드 디스크를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이 초록 색깔로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얘도 이머스드 디스크인데요. 이머스드 디스크는 셀프 인터섹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스드 디스크를 그냥 여기다가 또 붙여버리는 거죠. 이머스드 디스크를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싹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 색깔로 칠해진 이 이머스드 디스크 있는데 루프가 이머스드 디스크가 있는데 그 이머스드 디스크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 달듯이 달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카슨 핸들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카슨 핸들을 만드는 과정에 다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머스드 디스크를 하나씩 골라서 붙였고요. 그럼 이머스드 디스크니까 마찬가지로 셀프 인터섹션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마찬가지로 셀프 인터섹션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루프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럼 루프가 있으니까 핑거 무브를 또 써가지고 또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로 만든 다음에 이 이머스 디스크가 또 있겠죠? 그 이머스 디스크가 또 있으니까 그걸 또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가 뭐 색깔이 좀 다양하지가 않은데 뭐 1번을 보시면은 1번을 뭐 예를 들면 생각하면은 우리가 1번이라고 하는 이 셀프 인터섹션을 제거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제거하고 싶은데 이 이머스드 디스크를 붙이면은 얘를 이제 1-1이라고 할게요. 이 1-1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1-1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제거할 수 있으면 얘를 제거할 수 있으면 1-1이라고 하는 얘를 제거할 수 있으면 얘가 같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요 1번을 제거하는 게 목적인데 이머스드 디스크를 그냥 오히려 더 붙여가지고 1-1번을 제거하는 거를 이제 새로운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잘못을 했는데 얘한테 책임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했는데 1번을 없애야 되는데 이머스드 디스크를 새로 쌓아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포인트에다가 이 포인트를 이제 없애고 싶은 거죠. 얘를 없애면 얘도 같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머스드 디스크를 쌓은 거고 근데 얘를 없애려면 여기에 또 이머스드 디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또 이머스드 디스크가 또 있으니까 또 하나 더 쌓는 거죠. 이렇게. 이런 짓을 계속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종의 책임 전가 같은 느낌인데요. 책임 전가인데 약간 뭐랄까요. 무한으로 책임 전가하는 거죠. 약간 무한 책임 전가 같은 느낌으로다가 얘가 잘못했는데 얘가 잘못했는데 얘를 이제 얘한테 책임을 묻는 거고 얘가 잘못했는데 다시 얘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느낌인 거죠.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무한히 많이. 여기도 무한히 많이 쌓아 올리고.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려나 하는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무한대로 뻗어나가면 이 책임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뭐 증명은 당연히 제 수준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결과인데 토폴로지가 위상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스무스는 안 되지만 위상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이 무한 책임 전가가 언젠가는 해결된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이 밑에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계속 처음에 디스크가 있고 이게 이머스드 디스크니까 셀프 인터섹션이 있겠죠. 셀프 인터섹션이 있을 거고 그럼 셀프 인터섹션은 이머스드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머스드 디스크를 그냥 더 붙여버리고요. 이렇게
이머스 디스크를 붙여버리고 그럼 또 새로운 인터섹션이 생겨버렸는데 그럼 이 인터섹션은 어떻게 하죠? 또 붙여버리는 거죠. 이머스 디스크를 하나 골라가지고 계속 붙여서 인터섹션 포인트를 계속 인터섹션 포인트를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바깥으로 인터섹션 포인트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뻗어나가요. 그래서 사실 사실 카슨 핸들에 대한 설명은 거의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슨 핸들에 대한 설명은 이게 거의 다여가지고 we just repeat this process infinitely many.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면은 카슨 핸들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실제로 카슨 핸들은 디스크를 붙이는 게 아니고 핸들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런 원리를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슨 핸들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카슨 핸들은 디스크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D2를 곱해가지고 핸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를 줘가지고 핸들을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싱귤러리티를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는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싱귤러리티를 바깥으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과정을 무한히 많이 반복하는 게 카슨 핸들인데 실제 카슨 핸들은 디스크가 아니라 핸들을 붙여서 만들어지고요.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비컨2와 카슨 핸들. 그래서 now imagine that the above process is carried out not with simple disks but with frequent disks.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있는 디스크를 붙여서 위에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면 진정한 카슨 핸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요거는 그냥 설명이 있길래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디스크는 셀프 인터섹션이라고 하잖아요. 셀프 인터섹션 포인트. 그런데 이제 두께가 있는 핸들의 경우에는 셀프 인터섹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두께가 있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셀프 인터섹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2 크로스 D2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작은 디스크를 D'과 D'I라는 작은 디스크를 골라가지고 D' 곱하기 D2랑 D' 곱하기 D2 그러니까 요거랑 요 작은 사각형들을 요렇게 이제 붙여버리겠다 이 말인 거죠. 그 자세한 방법은 이런 이제 D' 크로스 P라는 이 짝대기하고 P 크로스 D2라고 하는 이 짝대기, 가로 짝대기랑 세로 짝대기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이 디스크 핸들 자체의 셀프 인터섹션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 셀프 플럼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we now follow the infinite procedure described before and grow a tower of such disk.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두께가 있는 디스크를 계속 쌓아서 타워를 만드는 거고요. 무한히 많이. 요거는 이제 그리고 우리가 타워를 쌓을 때 우리는 we want to remove boundaries so that the end result is an open set in M. 그래서 우리가 이 타워를 쌓을 때 바운더리를 제거해서 오픈셋으로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오픈셋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every immersed disk 우리가 매번 immersed 디스크를 매번 붙일 때마다 그 바운더리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하나를 붙일 때마다 바운더리를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가 오픈셋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카슨 핸들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the resulting object is called 카슨 핸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을 카슨 핸들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면은 이 카슨 핸들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휘트니를 쓰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휘트니를 써서 원래는 M 5차원 이상의 5차원 이상에서는 휘트니를 써가지고 인베딩 디스크 만들었는데 이게 4차원에서는 실패했잖아요. 4차원에서는 휘트니를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이제 방법이 필요하고 그게 카슨 핸들이가 이게 일종의 대체인 겁니다.
피트니를 대체할 만한 친구가 물론 이제 밑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얘는 토폴로지컬 카테고리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스무스 카테고리에서는 안 되고요. 토폴로지컬 카테고리에서는 4차원일 때 카슨 핸들로 대체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다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띠오럼 2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만 시오럼 카슨 핸들이라고 해서 any Carson handle is homeomorphic to a second disk D2 cross R2 왜 안 되지? And thus is a genuine open two handle having as core a genuine topologically embedded two disk.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 카슨 핸들이 토폴로지컬하게 그냥 디스크와 같더라. 엄청난 그래서 이거를 미라클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믿기지가 않는 결과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싱귤러리티를 바깥쪽으로 계속 밀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디스크가 딱 돼버리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안타까운 점은 딱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스무스 케이스에서는 이게 안 된답니다. 스무스한 경우에는 이그조틱 스무스 카슨 핸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무스 케이스에는 반드시 디스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발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 여기는 그냥 스테이트먼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토폴로지컬 H 토폴로지 시오럼인데 이제 시오럼인데 W가 M 4차원 다양체 둘 사이에 5차원 H 토폴리즘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사실 M 크로스 0,1과 호미오모르픽이고 따라서 M과 N이 호미오모르픽하다. 이게 바로 4디멘셔널 H 토폴리즘 시오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5차원 이상일 때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H 코보리즘 시오럼을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4차원일 때 토폴로지컬 카테고리에서 H 코보리즘 시오럼이 되더라. 왜 되냐면 카슨 핸들 덕분에 가능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H 코보리즘 시오럼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것의 응용 사례로 한 가지 이제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폴로지컬 4디멘셔널 푸엔칼의 컨텍스트인데요. 그래서 어떤 토폴로지컬 4 매니폴드가 S4와 호모토피 이퀴밸런트 하면 얘는 사실 S4하고 호미오몰픽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증명을 간단하게 적어보면은 이 밑에 있는 요거를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주어진 4 매니폴드고요. 4 매니폴드를 가지고 우리가 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콘을 만들면은 얘가 토폴로지컬 5 매니폴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좀 아규먼트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콘을 만들면 그 콘이 토폴로지컬 5 매니폴드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 콘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cut out the 5 ball from the cone. 그러니까 5 볼이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5 볼이 안에 들어있을 건데 이거를 잘라버리는 거죠. 5 볼을 잘라버리면 그 경계는 S4가 되니까 5 볼을 잘라버리면 그 경계는 S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S4와 시그마 사이에 H 코볼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얘가 이제 H 코볼리즘 얻게 되고 위에 그 H 코볼리즘 정리에 의해서 시그마와 S4가 결론적으로 호미오몰피즘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4차원에서의 위상 토폴로지 카테고리에서의 4차원에서의 푸엔칼의 추측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튼 뭐 좀 이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테크니컬하거나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누가 하나요? 일단 저는 다음 주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아예 못했.
네. 감사합니다.